안녕하세요. 하이프루트 원장 박준상입니다. 오늘은 특목고 자기소개서 중에서도 자기주도 학습 부분의 중요성과 작성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덧붙여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리 아이가 특목고에 가도 될 수준의 아이인지 전문가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 내지는 어떤 아이들이 도대체 특목고에 가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과 합쳐서 오늘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학생이 특목고에 가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이전에 놓고 막 5년 전, 10년 전을 놓고 봤을 때는 특목고라고 생각을 하면 막연히 전교권, 최상위권, 내신 막 전교 1, 2등 아이들만 가는 되게 특별한, 특수한 학교 그리고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면서 그리고 인식이 바뀌면서 특목고에 가는 학생들의 인식과 목표와 목적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즉,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이 가는 그런 학교다. 최상위권 아이들이 가는 환경이라고 이전에 인식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최상위권보다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는 잘하죠. 기본적으로 공부는 잘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뚜렷한 관심사가 있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 한 10명 중에 7, 8명은 최상위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권이긴 하죠. 하지만 아이들이 왜 특목고에 가나 이 아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일반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고 뚜렷한 아이들인 거죠. 그러면 그 진로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또 그 진로의 현실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에 가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특목고의 진학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특목고를 준비함에 있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가 선천적으로 가진 능력, 재능이 뛰어나서 가는 그런 영재스러운 아이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특목고는 내가 기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다른 아이들보다 관심사가 뚜렷한 아이들이 많이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써야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관심사도 있고 학업 수준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도 특목고 한번 써볼만 하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또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두 가지의 단계를 밟아야만 최종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자기소개서, 두 번째 면접이죠. 그 첫 번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방금 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각각 좋아하는 거, 개성, 매력이 다 달라요. 근데 현재 90% 아이들의 자기소개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런 각각의 개성, 매력, 특징들이 잘 안 드러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의 자기소개서가 본인의 이야기를 담지 못하다 보니 이게 누구 자소서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이름을 가리고 보면 이게 누구 자소서인지, 방금 전에 봤었던 자소서, 10분 전에 봤던 자소서, 1시간 전에 봤었던 자소서, 이 놓고 보면 이름을 가리면 제가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순하면서 너무 동일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본인만의 이야기를 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쉽게 말하면 90%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본인만의 매력, 본인만의 이야기, 본인만의 개성, 본인만의 시각을 담지 못하다 보니까 개성 있는 나만의 자기소개서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안 했고 또 우리 아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를 떠나서 떨어지는 겁니다. 왜? 자기소개서 자체가 이 아이의 개성과 매력을 못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가진 보석이 정말 다이아몬드면 뭐 합니까? 이걸 다이아몬드스럽게, 다이아몬드라는 가치가 빛나게끔 말을 되게 이쁘고 포장을 잘 해줘야겠죠? 하지만 포장지가 1,000원짜리 다이소 같은 포장지를 씌워놓으면 이 다이아몬드가 빛을 못 발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자기소개서는 나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과대 포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본연의 매력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게 예쁜 포장지,
예쁜 워딩을 사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현재 90% 아이들의 자기소개서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매력과 나만의 개성과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야 되는데, 선생님, 나만의 개성과 매력, 이 이야기는 자기소개서의 어떤 영역에 적는 건가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그러면 뭐 다양한 영역에 나눠서 쓸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에 그 이야기를 담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 특목고 자기소개서에 우리가 어떤 영역들을 쓰죠?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두 번째, 지원 동기. 세 번째, 또 뭐가 있죠? 네. 지원, 입학 후 계획. 네 번째, 졸업 후 계획. 다섯 번째, 인성. 이렇게 5가지 항목을 쓰죠. 그중 첫 번째인 자기주도 학습에 우리가 나만의 매력과 나만의 이야기를 적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주도 학습에 어떤 소재를 사용해야만 또 어떤 소재를 쓰면 나만의 이야기와 매력이 잘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소재라는 건 단순히 나의 개인적 경험, 개인적 일화가 아니라 나의 학습 경험을 적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학습 경험을 적는 겁니다. 선생님, 저만의 매력, 저만의 이야기가 있으면 좋다면서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축구부 대표를 맡았고, 혹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했는데, 그때 기른 지구력과 또 심폐력, 체력이 지금 공부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쓸 수 없을까요? 다 제가 말씀드린 거 실제 있었던 일화들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적을 수 없겠느냐? 왜 못 적냐? 라고 하시는데요. 일단은 자기주도 학습, 특목고 자기소개서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소재들은요. 중학교 기간, 3년간의 기간 안에서 한정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학교 정규 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적으셔야 돼요. 즉, 학교에서 실제로 했던 경험들을 위주로, 아니, 그냥 중학교에서 했던 활동들만 가지고 써봐. 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개인적 일화,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했다, 농구를 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축구 레슨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내가 수영 강습을 받았다, 발레를 했었다, 학교 밖에서 내가 가족들과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갔다, 유럽 여행을 갔다, 유학을 했었다, 그런 개인적 일화를 최대한 배제하라는 겁니다. 그럼 뭘 적으라고요? 이런 개인적 일화를 배제하는 대신 본인의 학습 경험을 적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습 경험을 적긴 적는데 어떤 학습 경험, 그리고 그 학습 경험을 어떻게 풀었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학습 경험이란 건 내가 어떤 학습 경험을 적을지 먼저 선정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 경험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풀어낼 것인지 이 2가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잘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좀 드리자면 학습 경험을 위주로 적을 때 보통은 저는 자기소개서에 실제로 한 3가지 정도에서 4가지 정도 맥시멈으로 적으라고 지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이 적을 수도 있고 더 적게 적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3개 정도 적었을 때 가장 글이 이상적이고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가르치는 분들마다 차이가 다 있겠지만 저는 자기주도 학습은 1500자 중에 800에서 900자 정도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800자에서 850자 정도를 적을 때 학습 소재가 3개 정도, 즉 3개 문단 정도가 나올 때 글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자,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외교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매력과 이야기를 외교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적는 거예요. 이렇게 글의 큰 주제를 설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대주제의 가장 큰 글의 주제와 관련된 학습 소재를 3개에서 4개를 뽑으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제가 자기주도 학습을 적음에 있어서 학습 경험을 3개에서 4개 정도 쓰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3개 꼭 적어야 돼. 그럼 4개 적으면 안 된대. 선생님이 5개 적으면 안 좋은 글이 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3개에서 4개를 적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내가 외교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이와 관련한 학습 경험 3개에서 4개를 추려봐야겠네.
혹은 한두 개가 부족하다면 새롭게 추가적으로 하나나 두 개 학습 경험을 추가로 하면 좋겠네. 그럼 이거를 또 순서와 배치도 고려해서 조금 더 글이 정제될수록, 문단이 정제될수록 조금 더 심화되고 구체화되게 적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되게 단편적으로 또 되게 피상적으로 세네 개 적어야 돼가 아니라 세네 개를 적어야 된다는 건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설정한 진로와 관련해서 했던 수많은 경험들 중에 1차적으로 추려야 되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세네 개를 추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외교라는 분야와 관련해서 한 활동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추가해서 학습을 하면 되겠네. 혹은 내가 지금까지 외교와 관련한 경험이 너무 많아서 뭘 적을지 모르겠는데 베스트 3를 정해서 적어야겠다. 이렇게까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얘기인데요. 팁을 좀 드리자면, 제가 아까 전에 영상 중반쯤에,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는 5가지 영역을 적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두 번째 지원 동기, 세 번째 입학 후 개입, 네 번째 졸업 후 개입, 다섯 번째 인성. 자, 이 순서를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네, 그냥 학교가 정해놓은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다시 이 순서를 내 마음대로 편집하고 의도해서 변형하실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그냥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쓰세요. 그게 가장 글이 예쁩니다. 그리고 학교가 그렇게 정해놓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순서는 자기주도 학습은 맨 앞에 나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이제 자기소개서 양식에 혹은 신입학 전형 문서, 신입생 전형 문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본인이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 학습을 진행한 학습 과정과 그것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라. 혹은 그 과정을 통한 학습 결과를 적어라.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보통 최상단의 첫 문장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하고 면접관들이 주의 깊게 보는 영역이고 배점이 가장 큰 영역이니 가장 신경 써서 적으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순서는 첫 번째로 정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방금 전에 배점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1차 합격자 중에서 우리가 2차 때 면접을 보죠. 근데 면접을 봤을 때도 동점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면접들을 다 고만고만하거나 비슷하게 잘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나온 질문에 답변을 더 잘한 아이가, 즉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평가가 더 높은 아이가 우선 선발되는 조항들이 많은 학교들에 있습니다. 즉 자기주도 학습이 5가지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제 경험상 자기소개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 이 세 문단만 읽어도 이 아이는 합격할 수 있겠다. 이 아이는 되겠다. 이 아이는 좀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바로 서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오늘 영상 반복해서 보시고 오늘 영상에서는 담지 못한 자기주도 학습 관련한 다양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같이 좀 참고해서 이 영역은 가장 신경 써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꿈을 펼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이포르트 원장 박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포르트 원장 박준상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자기주도 학습 작성 방법에 대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드렸죠? 자기주도 학습을 쓰려면 학습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학습 소재는 내 개인적 경험을 적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정규 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즉 중학교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화나 개인적 탐구 경험을 중심으로 적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내가 했던 양질의 활동, 그래도 퀄리티가 좋은 활동들이 있어야 생활기록부에도 좋은 내용, 키워드가 실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내가 자기소개서도 쓸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책을 많이 읽지 않은 경우, 혹은 내가 원치 않는 동아리에 들어간 경우, 혹은 내 진로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 동아리에 들어간 경우, 혹은 앞으로 남은 수행평가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즉 생활기록부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만드는 법, 그리고 이걸 통해 자기소개서에 적을 만한 학습 경험을 만드는 노하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작년 기준으로는 수업을 하는 아이들에게만 제가 들려줬던 나름의 되게 꿀팁인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수강생 이제 상담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제가 모든 분들을 다 지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주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초, 학기 초에 어떤 연락이 오냐면 선생님, 저희 아이가 특목고에 가고 싶어 하는데 특목고라는 건 외국 국제고 자사고를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원하는 동아리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쓸 소재가 없는데 어떻게 소재를 만들어야 되죠? 혹은 동아리에 관련해서 또 많이 여쭤보신 질문 중 하나는 우리 아이가 동아리에 들어가긴 했는데 진로랑 관련이 없는 동아리에 들어갔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몰라서 그걸 못 찾았을 뿐이죠.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동아리를 하는데 아이의 관심사랑 진로랑 전혀 관계가 없는 동아리를 한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외교에 관심이 많은 아이인데 한 게 그냥 독서 동아리 들어갔네. 왜냐하면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는 의무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동아리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죠. 고등학교나 대학교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되니까요. 자, 또 하나는 우리 아이는 뭐 과학 탐구에 관심이 있는데 아유 애가 철학 동아리에 들어갔다 하네. 그럼 도대체 자기소개서에 뭘 써야 되나?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실리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영단어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MIX. 이게 어떤 단어죠? 네, 믹스 커피 할 때 그 믹스입니다. 믹스라는 영단어의 뜻이 뭐죠? 섞는다 라는 뜻입니다. 혹은 믹스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으시면 뭐 블렌딩이라는 표현도 괜찮겠죠? 네. 저는 믹스가 조금 더 입에 익어서 믹스라는 표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 믹스라는 표현이 중요할까요? 외교랑, 즉,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랑, 혹은 우리 아이의 진로랑, 현재 하고 있는 동아리 안에서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이걸 섞으라는 겁니다. 다시, 내가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진로랑 전혀 관련이 없는 혹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학교 활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하는 활동 주제를, 탐구 주제를 아이의 진로랑 엮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독서 동아리인데 독서도 보통 선생님들이 정해주거나 혹은 아이들이 직접 선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죠. 그러면 혹은 이 책을 다 같이 읽어보자 하고 한두 명이 제안을 해서 책을 선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내가 외교랑 관련한 독서를 제안을 해서 그 책을 읽고 또 그 책을 읽고 난 이후에 뭔가 나만의 갈제문을 만들어서 같이 토론 활동도 해봤다 라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아이가 전혀 관련이 없는 동아리에 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한 탐구를 했기 때문에 면접관 입장에서 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면접관들은 생활기록부도 봅니다.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도 같이 보는데 생활기록부에서 아이의 진로 희망사항이나 진로를 봤을 때 외교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네. 근데 독서 동아리 했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 하고 평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되어 있거나 생활기록부 안에 외교 관련 독서인 뭐뭐뭐를 읽고 어떤 주제를 제안해서 아이들과 함께 토론을 했다. 특히 그 토론 활동에서 이런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어 본인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면 완벽하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내 진로나 방향성과 관련이 없는 동아리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소개서 소재를 만듦에 있어서. 자, 또 하나 볼까요? 이건 이제 보통 자사고 아이들이 많이 고민하는 질문인데, 선생님, 저는 과학 분야, 예를 들어서 저는 물리학이라든가, 혹은 뭐 저는 의과학 분야, 그러니까 메디컬 분야죠. 쉽게 말해서. 저는 메디컬 분야에 관심이 많고, 혹은 저는 뭐 우주공학, 음,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쌤, 저 철학 동아리 들어갔어요. 어떡하죠?
제가 뭐라 했죠? 다시 섞으면 됩니다. 믹스 하라고요, 믹스.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예를 들어 메디컬이다. 왜냐하면 이제 의사라는 진로를 쓰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럼 내가 메디컬이라고 봤을 때 이거랑 철학이랑 관련된 접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조금은 뻔할 수도 있겠지만 안락사 문제를 다룰 수도 있겠고 혹은 의료 분야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철학적 문제, 윤리적 문제에 대한 탐구를 같이 진행해봤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에 제가 몇 자 정도 적는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800에서 900자 정도를 적으면 좋다. 혹은 맥시멈 950자에서 1000자까지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00자까지 되면 나머지 영역을 충분하게, 리즈너블하게 적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8,900자로 제한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학습 소재가 몇 개 정도 나온다 그랬죠? 문단 정도가? 문단이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철학 동아리에서 메디컬 관련 탐구를 한 내용을 가지고 1, 2, 3문단 다 적는 게 아니죠? 1, 2, 3문단 중에 기껏해야 한 문단 적을 거예요. 혹은 마지막 문단이 적던 중간에 적던 그 순서는 상관이 없고 기껏해야 8, 900자 중에서 300자 혹은 250자 정도 짧게 적을 텐데 그러면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진로에서 벗어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진로와 관련한 활동을 그 안에서 했기 때문에 안 좋은 평가를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즉, 무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학습 소재를 만들어서, 학습 경험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합격을 합니다. 사실 모든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동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는.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내가 원치 않는 동아리에 들어가요. 실제로 10명 중에 6, 7명이 그렇습니다. 내가 철학 동아리 하고 싶다 해서 철학 동아리 들어가고, 내가 외교에 관심 있다고 해서 외교 들어가고, 내가 영어 강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통번역을 하고 싶다 해서 영어 관련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혀 관련 없는 동아리를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불가피하게. 그러면 그 상황을 외면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 진로와 관련한 공통분모를 찾아서 믹스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믹스, 섞으라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 소재를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말의 본질은 어떤 동아리를 하던, 어떤 활동을 하던 그 활동 안에서는 내 진로와 관련한 탐구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동아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따로 문의를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이들 각각 개별적 상황에 맞춰서 진로에 맞춰서 조금 더 예시나 부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자,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는 언제 하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죠. 수업 시간이라고 하면은 정규 수업 시간.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티칭을 하고 그 안에서 발표도 하고 막 토론도 하고 수행평가 과제를 내주시고 발표 수행평가를 한다던가 글쓰기 수행평가를 한다던가 모든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모든 활동을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수행평가인데요. 수행평가는 일단은 외고나 국제고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빠진다는 말이 생활기록부에서 기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는 생활기록부는 일반용 생활기록부고요. 우리가 외고국제고 연말에 제출할 때 내는 생활기록부는 외고국제고용 생활기록부라고 해서 조금 양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모든 교과목 세부특기사항 내용이 빠져요. 그래서 수행평가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고 반면에 자사고는 모든 과목의 세부특기사항이 다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외고국제고는 그러면 수행평가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빠지니까 수행평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내 진로와 내가 꿈꾸는 미래 방향성과 관련한 직접 탐구 활동을 학교 수업 시간에 마저 하지 않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밖에 적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죠? 개인적 일화는 자기소개서에서 가급적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 일화를 쓰더라도 학교 활동과 이 대표적인 세 개랑 엮어야 돼요. 그런데 학교 수행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규정한 쓸 수 있는 이 기껏해야 3가지밖에 없는데 이 중에 하나를 버린다?
그러면 생활기록부 상에는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자기소개서에 쓰일 만한 소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국제고 지원하는 학생들도 이 수행평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급적 만점을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학교에 지원하던 특목고에 가는 학생이라면 이 수행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느냐? 3학년 때 되면 다양한 활동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유주제 발표, 혹은 내 진로 발표, 뭐 꿈 발표라고 하기도 하죠. 혹은 뭐 영어 글쓰기 수행평가인데 그 주제가 자유주제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유주제라고 하면은 내가 관심 있는, 내가 최근에 재밌게 본 넷플릭스 드라마, 뭐 영화, 혹은 뭐 친구가 요즘 뭐 아일리시라는 뭐 아이돌의 노래라든가 뭐 이런 걸 발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로와 관련한 탐구 활동을 합법적으로 해서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를 하고 자기소개서에도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런 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유주제 발표는 예를 들어서 내 진로랑 관련한 걸 하면 되겠죠. 이걸 가져와서 다시 예시를 들어볼까요? 내가 만약에 외고 관련한 꿈을 꾸고 있고 진로를 설정했다라고 하면 이 자유주제 발표는 외교와 관련한 문제, 현재 시사 뭐 함께 고민해볼 만한 시사점을 제시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 외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뭐 미국이랑 중국,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슈 관련해서도 탐구해볼 수도 있겠고, 혹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과 관련한 분쟁도 적어볼 수 있겠죠. 혹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분쟁, 혹은 아직도 종전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의 종전을 위해 다른 나라가 함께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으로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자유주제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제를 조금 더 머리를 쓰는 내 진로랑 관련된 주제를 설정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꿈을 발표할 때도 그냥 내가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외교관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 외교관 되고 싶어요. 나 외교관 되려고 책 몇 권 읽었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내 진로를 심화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해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파란색으로 써서 그런데 대단히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우리가 특목고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의 진로나 직업명은 사실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나 진로나 방향이 사실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똑같은 직업명을 적는다고 해서 똑같은 진로를 적는다고 해서 각각의 목표나 꿈꾸는 이상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성격과 마음의 크기와 모양이 다 다르듯이 아이들이 꿈꾸는 꿈의 크기와 꿈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명은 달라도 세부적인 본인만의 디테일한 목표들은 다 다릅니다. 그 디테일한 진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하고 구체화해서 적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년에 하나고에 합격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를 풀어내는 외교관, 그 환경 문제를 외교의 관점에서 내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교관인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관. 혹은 제가 2년 전에 재작년에 가르쳤던 아이는 동탄국제고에 입학을 했는데 해외에 반출된 우리나라의 문화재 반환을 위해 힘쓰는 외교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외교관이라고 쓰더라도 본인의 서사와 관련한 본인만의 이전 개인적 경험이라던가 학습 경험, 즉 본인의 서사와 관련한 본인만의 세부적인 목표를 정해라. 즉 본인만의 이야기가 담긴 진로를 구체화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지원하는 학교에 상관없이 수행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수업 시간에서도 강조드릴 테지만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학습 활동은 사실상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도 함께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중 마지막이 독서입니다. 자,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많은 어머님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책은 읽긴 읽었는데 독서 기록장에 기재를 안 했다. 어떡하냐?
두 번째, 선생님, 저희 아이가 책을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독서는 몇 권 정도 있어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두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독서 권수는 제가 양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권 이상은 써야 합격합니다. 라고 하면 10권 이상 썼는데 탈락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를 독서 권수와 합격 사이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건 전 조금의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양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퀀티테이티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전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단 2권을 읽던 3권을 읽던 그 책이 이 아이에게 준 영향이 얼마나 되냐, 어떤 임팩트를 주었고 어떤 변화를 주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질적인 측면, 질적인 영역에 포인트를 두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독서는 내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탐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자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드리고,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이 책을 내가 언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책 제목을 명시를 합니다. 그럼 또 아이들이 여쭤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제가 이 책을 읽었다고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에 쓰면 면접 때 이 책을 물어보나요? 자, 이런 식의 질문도 많이 하는데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항상 그렇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가능성의 문제인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왜 세계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외교와 관련한 대표적인 책을 읽었다. 근데 그 책을 자기소개서에까지 내가 기재를 한다면 이 책과 관련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냥 생활기록부에 있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개연성, 가능성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독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진로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적 탐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독서를 적극 활용하시고 또 이것을 나만의 시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고 해설해서 자기소개서에 예쁘게 풀어써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영상에서는 생활기록부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방법, 또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내가 자기소개서에 쓸 학습 소재와 경험을 만드는 노하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생소한 내용이라 어렵게 느껴지는데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반복해서 영상 시청해보시고 어렵거나 혹은 우리 아이 상황에 맞는 조금 더 개별적인 조언이나 노하우가 필요하시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의가 많아서 이제 카톡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천천히 답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꿈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포르트 원장 박준성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과 계속 이어서 자기소개서 안에서도 이제 지원 동기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난 지난 두 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커버했죠? 네, 자기소개서 안에 자기주도 학습, 즉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시각이 생겼고 어떤 진로가 생겼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심화하고 구체화해서 이러이러한 학습을 했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런 꿈이 생겼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걸 정리한 부분이 자기주도 학습이죠. 그러면 면접관이 되묻겠죠. 그래, 너가 3년간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꿈이 생기고 이런 목표가 생긴 거 알겠어. 그럼 그걸 어떻게 이룰 건데? 라고 물어보겠죠. 그 대답을 하는 부분이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그럼 학생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 학교의 이런 커리큘럼, 이런 교육 목표, 이런 인재상, 이런 건학 이념 혹은 너희 학교만에 갖춘 이러이러한 부분이 내 꿈을 이루기에 적합한 것 같아. 그래서 지원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지원 동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지원 동기를 잘못 써서 자꾸 감점이 되거나 혹은 면접관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지원 동기가 되게 몇 줄 안 들어가지만 되게 사소한 한 끗 차이로 합격생과 탈락자를 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한 끗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가자면 제가 방금 전에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이 사실 전부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90%의 학생들이 보통 혼자 쓰거나 혹은 저랑 수업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답에 가깝게 이상적으로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특히 90% 정말 대다수의 아이들이 지원 동기를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 어떤 외고 A라는 외고를 예시로 들자면 너희 학교가 이런 권학 이념을 갖춰서 지원했어. 너희 학교가 이런 인재상을 갖추고 있네. 그래서 지원했어. 너희 학교가 이런 교육 목표나 이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네.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멋있어. 나 그래서 지원했어. 뭐가 문제일까요? 아마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어머님들? 이게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어떤 포인트가, 어떤 핀트가 잘못됐다는 거야? 자, 지원 동기, 자기소개서 양식을 읽어보시면 지원 동기를 어떻게 쓰라고 나오냐면 학교 특성과 연계하여 본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적으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딱 한 문장 나와요. 다시 학교 특성과 그러니까 이게 학교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학교 특성이라 하고요. 어떤 학교는 그냥 인재상이라고 콕 집어주기도 하고요. 어떤 학교는 건학 이념이라고 콕 집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학교 특성이라고 표현하는 학교가 근데 조금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교 특성이라고 워딩을 설명을 하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학교 특성과 연계하여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연계하다라는 동사, 이 서술어는요, 사실 목적어가 수반돼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무엇과 연계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대상이 나와야 되는데 학교 특성과 도대체 무엇을 연관 지으라는 걸까요? 이 목적어가 뭘까요? 생각해 보실래요, 잠깐? 네,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글이 뭐죠? 우리가 어떤 글을 쓰고 있죠? 네,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죠. 자기소개서라는 건 본질적으로 누구를 소개하는 글일까요? 나죠. 본인, 학생, 여러분들, 그대. 그대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친구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건데 학교 특성만, 학교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학교 이야기랑 같이 해줘. 그래서 이 둘을 연관지어서, 연계지어서, 엮어서 설명해줘. 이게 지원 동기의 키포인트입니다. 정말 한 끗 차이죠. 다시 90%의 학생들은 학교 얘기만 딸랑 해버려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학교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면접관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면접관들이 보고 싶은 내용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런 특성이 있는 건 너무 잘 알아. 이 학교에서 몇 년간 지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생활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너는 왜 이런 학교에 지원했는데? 가 궁금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과 이 학교의 이야기를 어떻게 엮어서 연관지어서 써달라는 거죠.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좋아하는 친구나 관심 있는 친구 혹은 내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으면 둘이 되게 엮어주잖아요. 둘이 뭐야? 둘이 뭐 옷차림이 되게 비슷해. 둘이 뭐 똑같은 옷 입었네? 둘이 오늘 양말 색깔 똑같네? 커플이야? 이렇게 엮어주잖아요. 혹은 엮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원 동기도 나랑 이 학교랑 연애하듯이 계속 엮어주는 거예요. 뭐야? 나 이 학교 되게 마음에 들어.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러이러한 점에서 너희 학교가 되게 마음에 든다. 그래서 너희 학교랑 있으면 너희 학교가 날 뽑아주면 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런 걸 더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있으면 너희 학교가 있으면 나라는 사람이 이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나랑 이 학교랑 연애하듯이 계속 엮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됐을까요? 네. 그래서 지원 동기는 정말 한 끗 차이라는 거. 여기 빈칸에 그럼 답을 적어볼까요? 빈칸의 답이 뭘까요? 자, 빈칸의 답은 나의 이야기. 근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이야기?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전의 학습 경험이나 혹은 나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학교랑 이 둘을 연계해라. 혹은 연관지어라. 뭐처럼? 마치 우리가 연애하듯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원 동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 포인트를 알고 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쓰는데 한결 수월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지원 동기에 관한 설명이었는데요. 지원 동기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혹은 상담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본 영상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네, 끝까지 자기소개서 완성할 때까지 제가 많이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포르트 원장 박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포르트 원장 박준상입니다. 지난 몇 개의 영상을 거쳐서 반복해서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지원 동기 이 파트 작성 방법에 관한 영상을 제가 찍었고 설명을 드렸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다음 항목인 입학 후 계획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겁니다. 사실 입학 후 계획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리고 사실 지원 동기보다는 입학 후 계획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입학 후 계획 부분은 정말 한 끗 차이고 지원 동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이 수강생들에 한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학 후 계획도 역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랑 실제 수업 내용이랑은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수업이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명확하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영역을 이 영상을 통해 공개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년 200분 이상을 평균적으로 상담을 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걸 더 뛰어넘어서 한 300분 정도 상담을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상담을 한다고 해서 제가 모든 분들을 다 수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좀 특히 소외계층 아이들이 저의 영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조금 더 평등하게 최대한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공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저도 큰맘 먹고 말씀을 하는 거니까 이 영상은 되게 집중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작성하는 게 뭐죠? 입학 후 계획입니다. 자, 입학 후 계획은 그러니까 입학 후 계획만 단독으로 놓고 볼 게 아니라 다른 영역, 5가지 항목이랑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지난 영상을 한번 복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입학 후 계획을 적기 전에 2가지 항목을 먼저 적었죠? 뭘 적었죠? 우리가 먼저? 자, 자기주도 학습을 맨 처음에 적는다 했죠? 그 다음에 뭘 적었죠? 지원 동기 적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죠? 세 번째인 입학 후 계획을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떤 항목을 적기 전에 어떤 걸 다음으로 쓰고 어떤 걸 전에 쓰는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조금 더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단독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은 본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나의 진로를 설명하고 혹은 그 진로를 구체화하거나 심화한 내용을 적는 부분이죠. 그게 뭐다? 자기주도 학습이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결국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원동기는 뭐죠? 지원동기 뭘까요? 자, 내가 이러한 학생 입장에서 내가 이러한 학습 경험을 통해 이러한 진로가 생겼어. 내 진로가 이렇게 구체화되었어. 내가 이러한 심화된 학습을 하고 싶어. 이런 심화된 목표가 생겼어. 그게 자기주도 학습에서 우리가 한 설명이죠. 그럼 그 다음은 근데 내가 그 꿈을 이루려고 보니 이러한 환경이나 이러한 교육이나 혹은 이러한 인재들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강사진들이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너희 학교가 가진 이런 전반적인 학교의 특성이 나의 꿈을 이루는데 이러이러한 점에서 필요해. 그래서 나 지원했어 라고 나의 꿈과 나의 이야기와 이 학교의 특성을 제가 엮어주라 그랬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입학 후기의 부분을 적는 거죠. 그러면 면접관이 다시 되물어볼 겁니다. 그래, 알겠어. 너가 이러한 학습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러이러한 점이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 학교가 갖췄으니 지원을 했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학교 와서 구체적으로 뭐 할 건데 그 계획을 설명해봐. 그게 뭐다? 입학 후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유기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이것도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학교 프로그램이나 혹은 뭐 그 안에 있는 어떤 명칭이라던가 혹은 뭐 커리큘럼이나 혹은 뭐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언급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나 이런 프로그램 참여할 거야. 너희 학교에 있는 이런 교내 프로그램 이거 나 참가할 거야. 나 너희 학교에 무슨 교내에 무슨 의과학 동아리 있더라. 외교 탐구, 외교 관련한 외교 분쟁을 토론하고 토의하는 동아리 있더라. 모의 유엔 동아리 있더라. 라고 들어갈 거야. 라고 뭐다? 단독으로 적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입학 후 계획 부분을 적을 때 가장 키포인트, 두 번째 키포인트는 내가 어떤 동아리를 한다던가 혹은 이 학교 내가 참여하고 싶은, 내가 신청하고 싶은 학교 프로그램만 단독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의 이야기랑 나랑 이 학교 프로그램이랑 엮어줘야 된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이 학교 프로그램 명칭과 구체적인 내용, 학습 방향이랑 나를 엮어줘야 된다는 거. 나를 엮어줘야 된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동아리가 예를 들어서 모의 유엔 동아리다. 혹은 의과학 탐구 동아리다. 철학 동아리다. 뭐 외교 관련 동아리다. 그러면 나 그 동아리 하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이러이러한 걸 탐구하고 싶어서 이 학교 프로그램 참가하고 싶어. 내가 이전에 이러이러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호기심이 생겼거든. 근데 그걸 이 동아리에서 너희 학교 입학해서 해보고 싶어. 라면서 나의 이야기와 이 학교의 프로그램, 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동아리, 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랑 뭐다? 연계해달라는 거죠. 뭐다? 엮어달라는 거죠. 이게 입학 후 계획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많은 학교의 입학 설명회를 실제로 보기도 했고, 실제로 온라인으로도 많이 봤는데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입학 후 계획 부분은 우리 학교에서 하고 싶은 동아리나 어떤 학교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활동 명칭만 딸랑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주제로 이걸 참여해보고 싶은지, 그래서 무엇을 얻어가고 싶은지,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나 외교 동아리 할 거야, 너 입학해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할 거야. 이렇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만 나열하고 제시하는 거. 가급적, 네, 이게 가장 최악의 면접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나의 이야기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더 강조를 해볼게요. 우리가 쓰고 있는 글이 뭐라고요? 우리는 학교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나를 소개하는,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죠. 그럼 자기소개서는 본질적으로 나를 소개해야 돼요. 나의 이야기가 모든 영역에 적절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이야기만 달랑해준다? 안 되겠죠? 학교 이야기랑 학교 프로그램이랑 동아리랑 나랑 결국엔 엮어줘야 된다는 거. 이것이 역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한 끗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속 다 설명한 거예요. 다시 총 정리를 하면 입학 후 계획을 적을 때는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학 후 계획만 달랑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은 자기주도학습, 지원동기, 입학 후 계획, 졸업 후 계획, 인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는 총 5가지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갑자기 정말 상관도 없이 나는 입학 후 계획부터 적을게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다른 항목이랑 다른 영역이랑 유기적으로 엮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입학 후 계획만 단독으로 놓고 쓴다면 정말 면접관들이 좋아하지 않는 글보다 학교 얘기만 해버리는 그런 안 좋은 글이 되겠죠. 반면에 합격을 끌어당기는 합격생들이 최대한 많이 써서 면접관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뭐다? 다른 항목이랑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내용을 작성하고
두 번째는 나의 이야기와 이 학교에서 하고 싶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같이 엮어서, 같이 연계돼서 설명해 주는 거. 이게 면접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입학후계획 작성 방식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입학후 계획도 설명할 게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제가 짚어드린 키포인트만 아셔도 큰 무리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시청해보시고 댓글 혹은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세요.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